자, 전치사도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제는 좀 쉬운 문제니까요. 그냥 복습이다 생각하고 한번 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자, 전치사에서 전치사의 쓰임, 전치사는 무엇인가 배워볼 테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이제 장소, 방법, 시간 뭐 이런 거 나타내죠. 장소, 방향. 선생님은 장소하고 방향은 그냥 같이 봅니다. 같이. 장소, 방향 전치사는 그냥 장소 전치사다 이렇게 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시간 전치사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 목적의 전치사, 수단, 도구의 전치사, 기타 전치사. 요거는 방법이라고 한꺼번에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치사라는 것은 장소, 방법, 그다음에 시간 요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장소, 방법, 시간. 어떻게 나타내? 전치사 플러스 뒤에는 반드시 명사, 상당어, 명사가 나온다. 명사. 근데 만약에 난 동작을 쓰고 싶어. 전치사 뒤에. 그럴 때는 반드시 동명사. 동명사. 그러니까 ing를 동사 뒤에는 꼭 붙여준다. 자, 이렇게 되면 얘네는 구가 되는 거죠. 구. 전치사 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단어 이상의 세트를 우리가 구라 그러잖아요. 구. 그죠? 구라 그럽니다. 이 구가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낸다. 이런 장소, 방법, 시간은 품사로 따져보면 결국 부사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건 장소, 방법, 시간 나타내서 형용사 구가 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됩니까? 자, 일단 8과까지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전치사의 쓰임. 전치사는 목적어와 함께, 목적어라는 것은 우리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 목적어다 얘기를 합니다.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얘가 명사구, 대명사, 명사절과 함께 전치사구를 이루어 문장 내에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 그 다음에 대명사, 목적격으로 꼭 써야 돼요. 목적격. 대명사는 격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he, I 이런 거 쓰지 않고요. him, her 이런 거 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명사 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제 한꺼번에 전치사 구를 이룬다 얘기했죠. 문장 내에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나 부사 역할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 봅시다. I got a postcard from Paris. 나는 포스트카드를 받았는데 엽서죠. 우편 엽서를 받았는데 프랑스 파리로부터 온 포스트카드. 이 포스트카드가 명사니까 결국엔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 거죠. 어떤 장소를 나타내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 거죠. 자, Sally is in big trouble. 셀리는 큰 문제에 빠져 있어. 문제 속안에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어느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일종의 장소, 뭐 실질적인 장소는 아닌데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장소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장소는 아니네요, 그죠? 상태로 봐야 되겠네, 상태.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상태에 있다. 요거는 trouble, big trouble 속 안에 있어.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장소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이 부사 역할이죠. The runner는 이겼습니다. 그 경기에서 with ease 쉽게 이겼다. 쉽게 이겼다. 동사를 꾸몄죠. I'm good at all kinds of sport. 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에서 잘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형용사 꾸몄죠. 자, 그 다음에 in short, 짧게 말해서 he betrayed me. 그가 나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꾸몄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의 역할인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가 바로 이렇게 부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두 개 연속으로 올 때는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로 쓴다. 장, 방, 시 순서로 쓰고 단위는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 순서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to 제주 장소죠. by plane 방법이죠. on Saturday 시간이죠. 이렇게 장방시의 순서로 쓴다. 그래서 장방시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또 넘어갑니다. 자, 이 첫 번째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 장소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장소 방향은 그냥 장소 전치사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되죠. 외우면 요거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여러 차례 외운 거기 때문에 이걸 못 외우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밑줄 쳐놓고 끝까지 다 외우세요. 요거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at과 in과 on의 구별은 뭐냐? at은 어떤 한 지점, 비교적 좁은 장소, 그 다음에 특정 장소, 그 다음에 약속 장소를 나타낼 때 우리가 특정한 약속 장소를 나타낼 때는 at을 씁니다. at이 좁은 의미예요. 그 같은 뒤에 같은 명사가 나오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약속 장소나 특정한 뭐 지점을 나타낼 때는 같은 장소라도 at을 쓰는 경우가 있고 in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in은 어떤 것의 내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되는데 좁더라도 어떤 것의 사방이 막힌 공간의 내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비교적 넓은 장소 그러니까 국가나 도시 등 최소 마을 이상은 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at이냐 in이냐 이게 두 개 다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on은 접해 있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보통 on을 위에라고 보통 외우잖아요. 그냥 초등학생 때 외우는 거고 접해 있을 때 우리가 on을 쓴다. 자, 그 다음에 on은 아까 얘기했죠? 접해 있을 때, 닿은 채로 있을 때. over는 어떤 것을 덮는 듯한 느낌으로 바로 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above는 어떤 것보다 그냥 위로 더 높이 있으면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바로 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더 위에 있어도 above를 쓴다 이거죠. 자, above의 반대말은 그래서 below가 될 테고요. below. 그 다음에 over의 반대는 under가 더 가까 저 반대말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이거 암기해 주고요. 넘어가서 이번엔 시간의 전치사인데 시간이 이 at, after, 뭐 through 이것도 뭐 다 외워야 되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알려줄게요. 자, 보통 for가 있고 during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 숫자가 나오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올 때 그러니까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시간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때는 for를 쓴다. 근데 이거는 사건이나 뭐 사건은 그래서 뭐 대단히 엄청난 거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뭐 방학 동안 뭐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휴가 동안 뭐 전쟁 동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건명이 나오면 이벤트명이 나오면 during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얘랑 같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while이라는 애가 있는데 while도 이게 동안이거든요. while도 동안에 이런 뜻인데 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올 때 동안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문장에 나오면 while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요거죠. 요거 until하고 by. 자, until은 계속되는 동작 동사가 계속되는 동사일 때는 until을 쓰고 until이나 자, 그 다음에 완료되는 한 번의 완료 시한만 나타내는 언제까지는 by를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10시까지 공부할 거야. 그럴 때는 공부는 10시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럴 때는 until 씁니다. I will study until 10 이런 식으로. 근데 난 10시까지 돌아올게. 그러면 come back by 10. 그냥 왜 돌아온 comeback은 come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동사가 나오면 by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외워주고요. since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랑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전치사 두 번째 at과 in과 on의 어떤 차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자, 숫자가 나오면 at 써요. 이거 숫자가 나오면 at을 씁니다. 시간 아니더라도 뭐 높이라든지 참고로 높이나 온도나 뭐
정도, 어떤 정도를 나타내게,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나타내, 숫자 단위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s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는 s고, 그 다음에 이는 연도나 계절이나 월이나, 그 다음에 길진 않으나 오전, 오후, 뭐 이럴 때도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오는 요일이나 날짜처럼 하루의 개념, 하루의 개념. 하루 개념일 때는 오늘 쓰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날의 오전, 오후일 때, 특정한 날의 오전, 오후 나타낼 때도 오늘 써줍니다. 자, by하고 until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for하고 during도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 목적.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방법이라고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 뺀 나머지는 다 방법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이유, 전치사, at, 감정의 원인으로 쓰고요. for는 뭐뭐 때문에, from은 어디에서로부터, 그 다음에 with는 이것도 뭐뭐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얘만 외우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 문맥적인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를 외워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ie of는 어떤 질병으로 죽는 거고요. 뭐 참고로 또 die from은 die from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고로 죽는 경우가 또 from을 써요. die from 쓸 때. 이게 문장 속에서 다른 동사들과 연결시켜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 나타낼 때 for, 몸을 위해서. 오는 용건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외워줘야 됩니다. 수거처럼 같이 외워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단 나타내는 이것도 방법이죠. with, 뭐뭐를 가지고, without, 뭐뭐 없이, by는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교통수단 앞에서 뭐뭐 타고, 뭐 이런 뜻도 있죠. 뭐뭐 타고. 그 다음에 언어는 in을 씁니다. 영어로 할 때는 in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전치사 about, 대하여, 뭐 on, 뭐뭐 대하여. 이것도 대하여일 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about, on, of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for는 뭐뭐에 찬성하는, 그 다음 against는 그거에 반대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복습해 봤는데요.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 충분하게 한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